안녕하세요, 버튼홍입니다. 오늘은 전세 계약 중에서 집주인이 잔금일날 바뀌는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누구랑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.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 내용이랑, 그리고 마지막에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내용, 대항력에 대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인데요. 사실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은 많지만, 이렇게 집주인이 잔금일날 바뀌는 계약이라면은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매매 계약과 전세 금액의 차이,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,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, 이 세 가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지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매매 계약이랑 전세 금액 차이인데요. 이게 투자 금액을 알게 되면은 이 매매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액 갭 투자인데요. 매매 금액이랑 전세 금액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나 오히려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가 있는데, 이런 소액의 투자 물건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만약에라도 가입이 어려운 물건이라 그러면은 되도록 계약을 안 하는 게 좋고요.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랑 계약을 하는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. 보증보험사인 허그, SGI에 연락을 미리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이 집이 가입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고요.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하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, 아니면 입금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가입이 가능한 집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. 다음에 알아봐야 될 내용이 누구랑 계약을 하느냐입니다. 현재 집주인을 A,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을 B라고 얘기를 해볼게요. A랑 계약을 해야 될지 B랑 계약을 해야 될지 모를 때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, 먼저 A랑 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볼게요. 임대인인 현재 주인인 A랑 계약을 하게 되면요, 이 계약을 B가 그대로 승계를 받게 됩니다. 이거는 뭐 매매 계약에 특약으로 나와있든 나와있지 않든 크게 상관없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인데,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3조의 사항,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. 그러니까 이 말은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어도 이 내용을 B가 그대로 승계를 한다는 내용이고요. B에서 C로 다시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. 승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, 전세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달라고 할 때 A가 아니라 새로운 집주인 B한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. 그럼 이번에는 B랑 계약을 하는 경우를 볼게요. B랑 계약을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. 현재 집주인이 아니니까 사실 B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. 그런데 잔금일에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매매 계약만 진행대로 잘 이루어진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실행을 시켜줍니다. 자, 이제 우리가 요 계약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. A와 B, 이 두 사람이 쓴 매매 계약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은 B는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, 현재 집주인과 B, 새로운 집주인이 매매 계약서를 썼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럼 가장 안전하게 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이게 A랑 B랑 모두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랑 더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. 이 방법은 A, B 모두와 계약서를 쓰는 방법입니다. 사실 A가 현재 집주인이고 B가 새로운 집주인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계약서를 임대인만 다른 그렇게 쓰시면 좋거든요. 이게 매매 계약이 깨지거나 나중에 대항력 문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서 모두에 확정일자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. 어떤 경우에 이제 확정일자의 순서가 바뀐다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, 사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. 확정일자 하나만으로 무슨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확정일자는 여러 번 받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
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고요. 가장 안전한 건 둘 다와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둘 다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? A랑 쓰는 게 나을까? B랑 쓰는 게 나을까? 이 둘 중에 한 명을 꼭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B랑 계약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B와의 계약은요, 매매 계약만 제대로 이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. 근데 A와의 계약은 얼마 전에 보증보험에서 이 계약에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보증보험에서 돈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. 이 문제는 추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B랑 계약하게 되면은 계약날까지 잔금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만 잘 확인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한 명과 계약을 해야 된다면 저는 B와 계약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. 자, 오늘은 잔금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전세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사실 계약의 경우에는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.